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6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월말이죠. 네, 2월달도 이제 어느덧 끝이 났습니다. 한 번씩 월말에 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네요. 네. 참 이게 묘할 정도로 월말 윈도우 드레싱이 강하게 좀 일어나는 현상이 나옵니다. 지난 1월 말에도 그랬죠. 그러고 나서 반등이 나왔고요. 또 지금 2월 말, 오늘 2월 마지막 날도 또 마찬가지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묘하게 자꾸 월말에 이렇게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 외국인들이 자꾸 던지고 또 사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목구매표 산익스펜 1에서 조금 왔다 갔다리 하고 있네요. 코스닥구. 예, 마찬가지.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목구매 산익스펜 2를 좀 지지했다. 좀 지지했다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예, 일단 어차피 나스닥 대비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요. 나스닥 대비. 예, 나스닥이 지금 그런대로 이제 나스닥도 자꾸 일목균형표 산익스펜은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 간당간당 합니다. 예. 일단은 다우 산업지수가 끌고 나가야 돼요. 일단 전세계 주시장을 일단 다우 산업지수가 리더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일본 증시도 지금 간당간당 하고요. 지금 글로벌 증시가 국채금리가 인상 올라감에 따라서 뭐 전체적으로 좀 다 뒤숭숭합니다. 분위기가. 예, 상해 시장, 홍콩 시장 뭐 여기저기 그렇죠? 다 조금 꾸르꾸르하네요. 안 좋습니다. 글로벌 주시장이 다 찌뿌둥합니다. 예, 이제 이럴 때일수록 좀 이제 우리가 그렇죠. 정신을 좀 집중해야 되죠. 예. 차분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저쨌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리스크 관리죠. 예. 항상 현금 비중, 늘 현금 비중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맨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금 비중이 있어야 되고, 우량한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되고, 안정적인 회사를 사야 되고, 비중 조절을 해야 되고, 분할 매수, 분할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늘 얘기를 하나, 이게 또 마음이 또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게 또 막 욕심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네. 많이 사고 싶고 못 사면 또 올라갈 것 같고 팔면 또 불안하고 또 사면 또 사서 떨어질까봐 불안하고 그런 과정들이 너무 많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뭐 제가 뭐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불안하죠.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불안하고 현금 있는 사람도 오늘 사야 되나 고민되고 이러지도 뭐 저러지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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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제 투자자들도 있죠. 예. 대부분 지금 사야 될 사람들 살려고 제 방송을 보는 분도 있을 거고 가지고 있는데 팔아야 되나 고민돼서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할 겁니다. 예. 어쨌든 저는 계속 이제 여러분들께 저의 생각을 이제 쭉 얘기 드리죠. 저는 우선 첫 번째 큰 그림상 돈에 가야 될 방향은 국채금리가 올라간들 뭐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얼마나 올라갈 건데 도대체 뭐 2% 3% 올라갈 거야? 그런 거 아니면 일단은 지금 당장은 일시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조금 시장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또 좀 돌아오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왜?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거죠. 예.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돈이 풀렸고 돈이 갈 곳을 잃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하는데 전부 지금 예금 자산, 뭐 적금 자산 이런 자산들이 자꾸 튀어나온다는 거죠. 부동산 자금도 애매모호하고 그 다음에 뭐 일단 빚 얘기 나온 거는 좀 약간 제가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항상 빚으로는 투자하지 말자. 예. 남들이 빚으로 투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하지 말자. 제 방송을 보시는 분은 절대 빚으로는 투자하지 마십시오. 신용, 미수, 뭐 주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뭐 각종 대출, 신용대출 하여튼 내 돈이 아닌 돈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거는 정말 최악이고 그 다음에 내 돈인데 또 목적성 있는 자금 내가 당장 5개월 이내, 뭐 6개월 이내, 1년 이내에 써야 되는 자금은 운용하지 말자. 예. 뭐 저도 고객분이 한 번씩 물어봅니다. 이거 6개월 뒤에 우리 딸아이 지금 결혼해야 되는데 그 결혼 자금이다. 하지 마세요. 그 결혼도 못 시킵니다. 그게 올라가면 뭐 올라가봤자 뭐 2배 된다 하더라도 따님이 얼마나 뭐 좋아할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없어졌을 때는 정말 크나큰 충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 전세 자금인데 이제 전세 받았어, 전세 냈어. 근데 전세 자금은 조금 재밌는 게 내가 집이 한 채 더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매모호한 자금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빼달라고 하면 빼줘야 되잖아요. 돈 줘야 되잖아요. 전세 뺀다고 하면 돈 줘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못 주면 안 되니까 일단 전세 자금도 좀 애매하다. 근데 어차피 뭐 집을 팔아버리면 그 돈이 자기 돈이 되니까 뭐 좀 여유 자금이긴 한데 그 돈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어쨌든 부동산이 재미가 없으니까 뭐 이거라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그냥 그 돈은 은행에 놔두는 게 답이다. 예. 그런 이제 목적성 있는 자금은 쓰지 마시고 진짜 순수하게 이 돈은 난 도저히 쓸 데가 없어 지금 당장 1억 2억 어때 그냥 예금에 넣어야 예금에 넣었는데 금리 1%밖에 안 준대. 너무 재미없어. 그러면 그 자금은 주식을 운용하되 단 절대로 몰빵하지 마시고 분산 투자하셔서 좋은 종목들 앞으로 미래 6개월 뭐 1년 뒤에 올라갈 수 있는 기업에 지금 미리 선점해서 투자를 하는 게 이번 조정 때 그게 답이지. 이빠이 올라가 있는 거 막 급등해 있는 거 이런 건 안 사는 게 답이다. 지금 당장 막 눈앞에 5% 10%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그렇게 좀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또 셀트리온을 또 체크하고 끝내야겠죠. 자, 그러고 나서 주식시장 전반적으로는 보시면 또 오늘 얘기해드렸던 뭐 항공주라든 제주항공 보세요. 안 빠지잖아. 그쵸? 진해요, TA항공, 항공주 안 빠지잖아요. 보세요, 안 빠지잖아. TA항공 아침에 항공주, 여행주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3개월 6개월 뒤를 준비하는 종목들입니다. 그렇죠? 이런 아이들은 조정받는 이 구간이 사야 되는 구간이다, 분산 투자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뭐 개인도 그렇고 여행주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것들은 좀 계속 관심을 가지십시오. 앞으로 좀 빠지면.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인데 이제 다행히 시장이 많이 좀 빠졌는데 뭐 어제 급등한 거에 비해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세를도 3.9%, 셀트리온 제약도 선방. 뭐 다른 종목 막 급락하는 종목들이 오늘 많이 촉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한국석유 이틀 연속 상한가 재밌죠. 이런 거 이런 거 쫓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석유를 최초로 GS하고 이제 그 석유 관련주들 얘기했을 때 이때 얘기 드렸죠. S-오일, 한국쉘, 그다음에 한국석유가 나오잖아요, 봐, 그렇죠? 이때 얘기 드렸습니다. GS, 그다음에 S-오일, 그다음에 한국쉘 석유, 그다음에 한국석유, 그다음에 한국석유. 근데 한국석유가 상한가 2번 가버렸네요. 이런 거 누가 또 운 좋게 또 보고 산 사람들은 대박 난 거죠. 12만 원에. 근데 저도 몰라요. 이게 상한가가 제가 알았으면 이거 다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했겠죠. 근데 제가 만약 이거 여러분들한테 다 사라고 하면 얘는 또 상한가가 안 갑니다. 왜? 세력들이 이제 매집이 돼버린 거니까. 근데 이건 일목균표선 스팬이 이렇게 좀 쭉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그림이긴 하네요. 한국석유도 좀 세게 나왔고. 어쨌든 이거는 뭐 패스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또 묘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 쪽은 일단 수급까지 한번 체크해야겠죠. 보자. 아이고, 오늘은 외국인이 또 지금 뭐 거의 2조 8천억 팔았기 때문에 월말 윈도 드레싱으로 팔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조금 일반적인 매매랑은 좀 다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 조정 차원에서 주식을 팔았다면 오늘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 조정 차원에서 좀 주식을 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어떤 목적성이라기보다는 어떤 포트 조정 차원에서, 그러니까 월말 윈도우 드레싱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1월에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렇고 이게 깎는 거죠. 그냥 정상적으로 주가가 뭐 떨어져서 만약 오늘 뭐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더라도 한 1%대 빠졌더라도 어느 정도 물량은 좀 나왔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 1월 말에도 그렇고. 그래서 전적으로 외국인들은 계속 좀 코스피에서 좀 이때도 1월 말 언제지? 이날도 그쵸? 1조 4천억 정도 팔았었죠. 한 3일 연속 이제 깎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샀다가 얘네들 왔다 갔다 해요. 어제 샀다가 오늘 팔았다 이상하잖아요. 좀 왔다 갔다. 얘네들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펀드 매니저들도 뭐 이제 월요일날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3월 1일 그 뭐죠? 3일절이라서
쉬고 3월 2일 날 이제 다시 만나 뵙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직원이 이제 운용부 직원이 또 그 펀드 매니저던 직원이 이제 들어오는데 뭐 그 친구도 뭐 마찬가지겠죠. 운용을 많이 했으나 뭐 저도 뭐 이런 얘기 하죠. 걔네들도 이제 그 위에서 과장급 그다음에 부장급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예. 밑에서 까라 하면 까는 거죠. 팔아라 하면 파는 겁니다. 야, 사 하면 사는 거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좀 있으니까 일단은 뭐 너무 무서워하시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또 너무 아무 일도 아닌 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 예. 지금 일본 증시도 빠지고 홍콩 증시도 빠지고 다 지금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좀 깎인다라고 저는 좀 생각되고 있고 대신에 끊임없는 하락의 어떤 단초 시작인 것 같지는 않다.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셀트리온도 뭐 크게 뭐 무리는 없는 것 같고 뭐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황은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는 거. 오히려 또 다음 달 3월부터 좀 좋은 모습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우리 좀 긍정적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시즌이 좀 이제 한번 올라올 때 안 됐나요? 예. 출구 한번 볼까? 시장 한번 올라올 때 된 것 같은데, 그쵸? 외국인 좀 들어오고 있죠. 예, 입질이 슬슬 사모펀드도 좀 들어오는 것 같고, 뭐 실적 대비해서 뭐 어떤 저희가 앞으로 시즌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뭐 그런 거 다 대비해서 뭐 전반적으로 다 전체 토탈리 해서도 단기적으로 한 50% 빠진 거는 60% 빠진 거는 조금 예. 한번 기술적 반등, V자 반등 한번 나올 때가 된 것 같기도 하네요. 뭐 이런 거 좀 관심 있게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몰빵하면 됩니까? 안 되죠. 분할 매수해야 되겠죠. 분산 투자해야 되겠죠. 비중 조절해야 되겠죠. 다 미수, 신용, 주식,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주말 연휴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